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의 그 장이 최고 책임자가 자기 임기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그 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 그 조직을 건강하고 또 보람찬 그런 활동 결과 이런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제 온 힘을 다하는 것. 이제 이게 50% 그의 미션이고 또 다른 50%의 미션은 뭐냐? 그렇습니다. 후임자를 위해서 조직을 건전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는 것. 조직 그 자체를. 이제 이런 겁니다. 가령 제가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창회를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동창회장 임기가 가령 2년이었다. 그럼 2년 동안에 그 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동창회 회원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임도 건강한 모임을 여러 차례 갖고 그다음에 무슨 의미 있는 행사도 하고 장학금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 동창회장의 50%. 그 다음에 나머지 50%그 동창회장의 임무는 뭐냐? 그 후임 동창회장을 위해서 동창회 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셋집을 하나 얻더라도 말이죠. 제가 저 파리에서 근무할 때 이사를 한 두어 번 다녔습니다만 이 전세를 들어가면 월세죠 거기는. 제일 처음에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 체크를 합니다. 한 300가지쯤 체크를 합니다. 창틀, 뭐 열쇠고리, 뭐 문, 바닥, 뭐 양탄자가 있으면 양탄자, 그 다음에 실내 가구 전원 다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2년이든 3년이든 살다 떠날 때는 다시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다 일일이 또 체크를 합니다. 원래 그 집을 빌렸을 때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국가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에게 나라 운영권을 넘겨줄 때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빵점이었죠. 이제 그러한 상황을 지난 1년 동안 국정을 직접 운영해온 한 1년 반 됐죠.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그 말을 속에 있는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를 해보니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거덜나기 직전이다. 거덜. 나라가 탈탈 털리기 직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권은 이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 1 플러스 2를 100이라고 우기는 그런 세력이다.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이제 보시는 이 연찬회장 모습인데요. 여기가 헤드 테이블 같습니다. 여기 당 대표가 있고 여기 이제 원내대표가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흰 와이셔츠 바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앞선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라가 거덜나기 일부 직전이었다. 참 대통령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당시 힘을 합쳐 국정 운영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됐을지 아찔한 생각이 든다. 아찔한 생각. 참, 이런 표현도 말이죠. 거덜날 뻔 했었다. 아찔한 생각이 든다. 낭떠러지로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급전직하로 나라 살림이 쏟아져 내리기 직전에 우리가 국정 운영권을 되찾아온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를 장악하고 1년 4개월 동안 이제 꼼꼼하게 국정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존 정부들이 벌여놓은 사업들도 하나하나 열어보면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벌인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 표를 넣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매표 정권이었다. 선거 때 표 얻는데 올인을 했던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하다. 기업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국가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화려했다. 그런데 인수를 해보니 아는 형편이 없었다. 뜯어보니 모두 회계분식이고 내실 있는 것은 채워져 있지 않았다. 참,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싶은 겁니다. 껍데기만 화려. 회계분식.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회계분식, 이 범법행위입니다. 이거 쇠고랑 차야 되는 일입니다. 회계분식. 일반 회사도 그럴진데 항차 나라를 회계분식을 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철진한 엉터리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정확한 철학과 방향성이 없었다. 어떻게 나아갈지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좌표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철진한 엉터리 이념. 철진한 엉터리 이념. 이거 뭔 말입니까? 철진한 엉터리 이념. 그렇습니다. 얼치기 친북 세력들, 386 운동권 세력들, 강남 좌파들, 사쿠라 운동권, 이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다 폐기, 용도, 처분, 유기가 만료, 그걸 다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린 그런 이념들을 붙잡고 있는 그 세력들, 철진한 엉터리 이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말을 대통령이 쏟아냅니다. 국회는 여소야다, 언론도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어.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 여기 이제 언론은 주로 지상파 방송사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일부 신문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외양 배출, 야권이 나오는 것을 봐라. 야권은 1+2를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치 관한 얘기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의 양 날개가 날아가는 방향을 딱 정해야지.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의 양날개, 이게 이제 이른바 협치라고 하는 것이죠. 새의 양날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오른쪽 날개고 더불어민주당이 왼쪽 날개라고 해보자. 국정 파트너.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성장이 소득을 주도할 수 있다. 이 방향으로 날려가고 하려는데 계속해서 사회주의 비슷한 또는 뭐
소득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또는 뭐 탈원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4대 강보를 해체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빠꾸라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날개하고는 어떻게 같이 날개를 퍼득이면서 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협치 말이 좋아 협치지, 협치가 가능한 영역도 있고 협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만이라도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국가 정체성. 이것은 대통령이 이념 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경제정책을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경제정책을 새롭게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시장 위주의,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바꾸고,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4대 강보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기본 바탕에는 이념 전쟁이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이념, 사회주의 이념,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것이 가장 근본인데 이것을 마치 흐리멍텅하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생각 조금도 하지 마라. 이건 국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가 운영권을 찾아와 보니 정말 나라가 거덜나기 직전이었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정말 기가 막힌 발언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 또한 정말 아찔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